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암 관련 특약 뽀개기.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저도 보험 관련된 일을 한 10여 년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암 관련 특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암과 관련해서는 암 주요 치료비 이제 이런 특약들이 나오면서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계해 주시는 분도 고민이고 가입하는 분도 고민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특약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좀 따져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특약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암 개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이게 통합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은 그냥 암이라는 그 암하고 일반암, 유사암 이렇게 분류해서 소액을 지급하고 다 지급하고 이건데 통합암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룹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8개 그룹으로, 어떤 회사는 11개로, 어떤 회사는 30개로. 조금 틀리긴 한데요. 그룹을 정한 다음에 각각 지급을 해요. 각각 지급을 하다 보니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합암을 보장하는 기준이 도착지 기준이 있고 또 원바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뭐 어떤 회사는 우리는 도착지 기준이야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마 각각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마 그 암 주요 치료비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통합암이 조금 중요했어요. 그렇잖아요. 전이되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했는데 요즘은 암 주요 치료비가 어쨌든 세부적으로 뭐 반복 지급되면서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러한 그쵸. 암이 어쨌든 전이되고 재발되고 이런 것까지 다 쌓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암 진단비를 쓸 것 같으면 그냥 암 주요 치료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암은 그룹별로 해서 도착지 기준이나 아니면 출발지 기준으로 해서 각각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즘은 크게 얘들 가지고 뭐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업계 생각이. 그래서 통합암은 그런 게 있다라는 개념 정도 알고 넘겨주세요. 아까 암주요 치료비 첫 번째 암. 네. 그 기존에 우리가 암을 보면 암 진단비가 있고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이게 아주 옛날에 우리가 했던 항암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했던 방식인데 이제 수술, 항암, 뭐 항암 아닌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여기까지를 암 주요 치료비가 다 싸잡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카티 항암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 뭐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이거를 다 특약으로 하나하나 다 특약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정말 싸요. 그리고 이게 또 비갱신이 잘 없고 대부분이 10년 갱신 단위로 나왔었는데 뭐 몇 배가 나네요. 표적항암 뭐 몇천만 원 넣어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특약을 하나하나 썼지만 표적항암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유방암이에요. 근데 나 표적항암 하고 싶어. 왜냐면 내 그 특약이 있어. 5천만 원 나와. 하고 싶은데 뭔가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암의 병기를 보고 암의 성질을 보고 추적해보고 검사를 해보면 아 당신한테는 전통항암이 맞아요. 이런 결정이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특약에 상관없이 저는 표적항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돈은 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요. 양성자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아주 좁혀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해당 특약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저렴하겠죠. 카티항암 저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제 고객 중에. 이거는 거의 재발하고 뭐 전이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쓰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카티항암 뭐 자기 몸에서 면역 세포를 뽑아내서 그걸 어떻게 양생을 한 다음에 다시 주입하는 치료더라고요. 딱 한 번 봤어요. 하긴 해요. 근데 누구나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도 뭐 개복하는 수술이 있고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 다빈치 수술도 있고 그러한데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만 원으로 따로 뺀 특약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특약도 쓰긴 했지만 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그냥 개복하는 게 가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특약으로 조금게 싸게 싸게 올라왔던 데를 이 암주요치료비라는 보장 특약이 나오면서 얘들을 전부 싸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가성비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암주의 치료비는 우리가 지금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얘를 끼고 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얘를 무슨 조미료처럼 양념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처럼 잘 섞어서 사용을 할까 이제 그 고민을 저하고 같이 해보실 텐데요. 이제 기존 암 진단비가 다 좋은데 최초 1회만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받기 위해서는 재진단암 진단비라는 거를 특약으로 또 탑재를 해야 되는데 재진단암 진단비는 그게 전이든 재발이든 자녀암이든 줘요. 주는데 이거는 최초 암이 발병되고 나서 어떤 회사는 1년 단위로, 어떤 회사는 2년 단위로 준다 하는데 2년 단위로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따가 가입 설계 예시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좋은 줄은 알지만 잘 탑재하지 않는 특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 암 진단비가 갖고 있는 최초 1회 후 이제 소멸된다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완으로 나오는 게 암치료비인데 암 진단 후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실제 치료가 있다면 연간 1회를 주는데 최대 10년간 주기도 하고 또는 만기까지 지급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그때 나는 이미 진단비는 다 소진되고 없어요. 그래서 재발되거나 하면 고객들이 굉장히 곤란해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 정도에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암 치료비가 있다면 약간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암 치료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종합병원이다, 상급병원이다 이런 갈로 안에 이렇게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 암 치료비가 있고 상급병원 암주요 치료비로라고 해서 상급 병원으로 범위를 좁혀놓은 치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거나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있는 아이들을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라고 보험사들이 통상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없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요. 상급으로 조건이 한정되면 보험료가 조금 싸져요. 의료기관을 한정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쪽으로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더 한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몇당 콤보 정도가 나올 수 있죠. 비급여인데 상급 병원으로 제한을 해버리고 만기까지가 아니라 10년간만 주겠다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나와 있는 치료 중에서는 그 조합이면 가장 저렴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비급여다 아니다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급하는 기간으로 제한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간 1회만 줄 건지 연간 5회를 줄 건지 연간 8회를 줄 건지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지급 횟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인카 금융 서비스에서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이거를 우리 전산에 세일즈 캠퍼스, 그리로 들어가서 상품 전략실, 상품 교과서, 이런 항목 매달 발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한눈에 어느 회사에서 뭐 매회 주는지 연간 1회만 주는지 이거를 아예 비교 분석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만기까지 주는 걸 원하고 치료별로 주기를 원하고 항암 호르몬 치료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이 표를 보시고
대고 해서 회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골라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가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요. 그 암 진단비 이거 약관을 보게 되면 일반 암에서는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유사암이라고 해서 기갑경제,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얘들은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가입하는 일반 암의 20%까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걔들을 제외하고 뭐 거기까지 분류를 했어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근데 그 암 약관에 들어가면 암 진단비 쪽에는 항상 암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하단에 보면 전이암 주요 치료 쪽에 C77에서 C88까지 코드를 보장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얘들이 전이암인데 뭐 C80 같은 경우에는 원발 부위가 확인이 안 되는 전이 그리고 C77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원발 부위가 따로 있는데 전이가 됐는데 뼈, 뇌, 골수, 생식기 전이가 되면 C77 코드를 내고요. C78은 원발 부위에 어떤 암이 호흡기 전이가 되면 그 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C77은 림프절로 전면 이 코드를 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77에서 80은 그 암 진단비 쪽의 약관의 유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77에서 80은 원발 부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돼서 어떤 분이 암이 발생이 됐는데 부위는 해나 이래요. 근데 원발 부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더니 C79를 받았 폐로 갔으니까 호흡기니까 C78을 받았어요. 만약에 폐로 전이가 되고 코드가 C78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판단하기는 이거는 전이암인 거예요. 그러면 원발암을 확인한 다음에 원발암 기준을 해요. 근데 이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이었어요. 예를 들게요. 그럼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그 일반암 진단비 20%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폐에서 폐암이에요. 폐암이긴 한데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으로 인한 전이암이다 보니 아주 소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이 일반암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지만 1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 이게 예를 들면은 암 기왕력자가 아닌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암 기왕력자도 다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 기왕력자가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암 주요 치료비만 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원망 들어요. 왜냐하면 암 주요 치료비도 똑같아요. 가입 설계서를 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의 보장 개시일은 90일이잖아요. 90일 이후에 최초 암 진단을 받고 최초 암 진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암 주요 치료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 기왕력자는 반드시 전이암 주요비 넣어줘야 돼요. 전이암 주요 치료비하고 암 주요 치료비. 왜냐하면 암 기왕력자도 전이암이 아닌 또 다른 원발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꼭 가주셔야 되고 전이암 주요 치료비 안 넣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는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냥 암 기왕력이 아닌 분들은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암 기왕력자만 조금 조심히 좀 넘겨주세요. 생보도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영역이 조금 더 다양하고 만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우리가 다루기 쉽고 보험료 자체도 아직은 손해보험 쪽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제가 KB에서 하나를 했는데요. 이거를 스크롤을 이거 저는 못 내리나요? 아래로 조금만 너무 많이 내렸어요. 밑장.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암 진단비가 제가 다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보험료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암 진단비는 1천만 원에 11,000원 정도예요. 근데 10대 고액암이면, 그러니까
적게 돈 많이 들어가는 암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럼 보험료가 확 싸졌죠.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가 싸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넣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6번에 보면 전이암 진단비가 있어요. 전이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77에서 C80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엄청 좁아졌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싼 거예요. 그다음에 특정암은 그냥 뭐 연계라서 넣은 거고요. 넘어가고 재진단만 진단비를 한번 볼게요. 재진단암은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2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좋지만 비싸요. 근데 이게 암주요 치료비가 사실은 얘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암주요 치료비를 섞을 경우에는 재진단만 진단비를 따로 넣지는 잘 않아요. 네.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암주요 치료비 얘 같은 경우에는 상급이 아니고 그냥 종합병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도 일부 포함할게. 그러니까 가입 설계서에 어디까지 지급하겠다는 거는 얘들이 항상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얘들은 뭐 10년간만 주겠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서를 가입 설계서를 자세히 보면 치료별로 각각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 암주요 치료비가. 그러다 보니 만기까지 지급하죠. 상급 의료기관 아니죠. 비급에 한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치료별로 다 준다고 했고 또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횟수 상관없이 그리고 연간 5회만 주고 아니면 연간 6회 주게라는 제한도 없어. 그러면 발생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암 호르몬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그리고 중환자실 이거는 연간 1회라고 하는데 암 수술은 매회 지급. 그러면 얘는 암주요 치료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형. 그래서 1천만 원인데 2만 6천 원. 그래서 얘를 10년으로 만약에 제한을 해버리면 그 밑에 347번 보면 암 주요 치료비인데 진단 후에 10년간만 주고 연간 1회만 주 제한을 한 거죠. 횟수 제한도 한 거고 기간 제한도 한 거고 금액 많이 떨어졌죠. 근데도 아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급 병원으로 제한을 해요. 그리고 10년간이고 연간 1회 더 싸졌죠. 왜냐하면 범위를 더 좁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급여로 다시 한번 볼게요. 비급여로 다시 한번 좁히면 조건은 똑같아요. 10년간 주고 연간 1회 줄 거고 그런데 비급여 부분만 3천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는 뭐 짰는데 얼마에 짰다더라, 뭐 누구는 얼마에 했다더라 이런 말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어떤 조건으로 짰는지를 봐야만 우리가 비교 대상이 돼. 그래서 정말 가성비 있게 짜려면 암 진단비를 적정 규모, 그 적정 규모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적어도 5천 정도는 진단을 일반암 진단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저는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주요 치료비를 보완을 할 때는 가성비를 정말 좋게 짜줘야 되는 사람이면 상급으로 한정을 하고 비급여로 한대요. 그러면 보험료가 정말 싸요. 왜냐면 질문해보면 돼요. 고객님 안 걸리시면 어디 가서 치료할 거예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안 갈까요? 가요. 아니면 상급 의료기관. 거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범위를 상급으로 좁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 실손 의료비 있으시잖아요.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웬만큼 다 커버가 되는데 비급여 항목 치료 쪽을 통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손 일일 한도가 작다 보니 모자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급여 쪽만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커버를 해봐요. 이거 2천, 3천 막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361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회사별로 약간 틀린데요. 대부분 2천까지 돼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는 3천까지 돼요. 그러면 내가 전액 본인 부담이나 전액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받는데 그게 약물 치료야. 그러면 내가 3천을 넣고 2천을 넣었다 칠게요. 그러면 3천 플러스 2천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분 원래 진단비 썼으면 진단비 5천 나가고요. 또 암 주요 치료비 상급으로 한정해서 1천만 원 넣었으면 1천만 원도 나가요. 그럼 이분이 1억 천 정도 받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아주 싸죠. 왜냐면 상급으로 한정을 하고 10년간으로 하고 비급여를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성비 좋게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저렴하게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발하거나 전이할 수 있잖아요. 2, 3년 후에 다시 전이하거나 전이되거나 재발했어요. 그럼 또 암 주요 치료를 할 거잖아. 하는데 그게 또 비급여고 약물 치료면 또 반복해서 나가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년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만기로 하면 보험료는 소액 올라가는데 이제 이거를 10년간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만기 보장을 해줄 것인지도 고객이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고객 연령이 이미 높아요. 뭐 50대예요. 그러면 암은 우리가 통상 병리학적으로 5년이 지나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본다는 그런 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할 때도 5년간을 중증 질환 고지할 때도 5년간을 보잖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내 몸의 세포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토를 별로 달지 않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사실은 두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4, 50대 된 사람이 내가 암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10년간 커버된다면 웬만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고객이 20대, 30대예요. 그러면 일단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을 진단 후 10년으로 해주기에는 뭔가가 좀 보험료 차이도 많이 안 난다면 그렇게 한정하기에는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젊은 분들, 젊은 여자분들 유방암이나 이렇게 호르몬 계통암, 갑상선이나 이런 암들이 발병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아직 젊은데 또 다른 암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상담하는 고객의 연령이 너무 젊다. 그러면 이왕이면 보장으로 하시고 연령이 좀 높다. 그리고 고객하고 동의가 돼서 10년간만 커버해도 괜찮다라고 동의가 되면 기한을 굳이 만기가 아니라 10년 한 이렇게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게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이 비싸요. 그래서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져요. 그럼 우린 그 사이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우리는 가이드를 할 뿐, 결정은 다 고객님이 하세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이제 매회 지급받을 건지, 연간 1회만 지급받을 건지, 10년간도 괜찮은지, 만기로 갈지, 비급여로 한정할지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짜면 고객님도 나도 만족스러운 그런 설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파트너님들께서도 고객님들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암주요 치료비를 어느 범위로 갈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저희 그 뭐 백팀장님이나 저하고도 소통하기가 너무 좋죠. 왜냐면 저희도 그냥 하나 짜주세요라고 하면 어디에 맞춰서 짜야 될지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조율해서 원하는 부분을 좀 좁혀주시거나 그도 아니면 보험료 수준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장 가성비 좋게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0분 딱 알차게 채워서 강의해 주셨는데 질문하기 전에 음소거 해놓더라도 우리 수고하신 김은혜 팀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암주치 특약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는 이제 보험 가입이나 이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암주치를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 있게 동일한 진단금인데 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뭐 이제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말씀 주시면 제가 질문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없으시다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평소에 소통은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소통하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 있습니다. 그 아까 네네. 네,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암 관련 산정 특례를 넣는 게 좋을까 말까라고 고민을 아, 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암 진단을 받으면 어쨌든 중증 질환자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암 산정 특례라는 특약은
거의 쓰지 않는 특약. 음, 네. 왜냐면 암 산정 특례를 들면 발생한 의료비 5%인가? 이렇게밖에 안 내요. 그런데 그게 음, 급여 음, 항목만 내요. 비급여는 빠져요. 그래서 음, 암에서 비급여가 중요한 이유가 중증 질환자로 등록이 돼도 보상을 못 받아요. 실손 의료비 쪽에 뭐 통원 치료해버리면 거기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각지대 같아요. 비급여 항목인데 통원에서 치료하는 암 치료 종류야. 그러면 정말 사각지대.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는 게 암주요 치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뇌심 쪽은 산정 등록 특약을 조금 쓰기는 해요. 근데 암 쪽은 거의 안 써. 크게 이게 그게 제가 나이가, 음, 나이가 지금 30대이기도 하고, 이제 제 네, 주변 친구들 만약에 설계를 해준다 했을 때, 네. 공공보험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뭐 재정이 악화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공공 쪽 보험이 사라질 것까지 염두를 하고 짜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음, 그렇, 되게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오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아니에요.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훌륭한 파트너님 같으세요. 그런데 보험에서 저도 이제 뭐 이 일을 꽤 오래 했지만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보험은 지금 가입해서 내가 이거 나중까지 막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 보험은 항상 음, 진화해. 우리가 10년 사이에 보험이 이렇게 많이 진화할 줄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음, 그런데 정말 1년 시간이 가면 엄청나게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고 진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현재 내가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로 짜시면 돼요. 음, 너무 먼 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짠 것 같아도 시간을 5년, 10년만 지나버리잖아요. 또 뭔가 빈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음, 뭔가 또 보완해야 돼. 이건 저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음, 보험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나한테 뭔 일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암에 걸린다면, 지금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면, 항상 지금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짜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보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업계 치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하는지를 보고, 그러면 또 그때 적합한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과거로 가버린 거는 일부 빼기도 하고, 일부 새로 하기도 하고, 조정하면서 가요. 근데 뼈대는 있어야 되겠죠. 뼈대를 항상 지금 기준으로 만들고 5년 후, 10년 후는 가면서 줘. 이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손해보험 가입시켜 드리려고 보험료 비교를 해보니까 네. 롯데손보나 뭐 흥국화재나 이런 쪽이 확실히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연령별로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카금융에서 그 비교 자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특약별로 그 고객이 정말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중요한 특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어떤 회사는 음, 이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이게 좀 비싸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 같으면 건강고지형이 아마 5텐텐일 거예요. 음, 끝에 중증 질환을 보는 기간이 10년이면 타사보다 쌀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회사는 3, 뭐, 5텐 5예요. 그럼 5텐 5보다는 5텐 10이 싸요. 그 다음에 간평군에 가서도 3텐 5가 있고 3텐 10이 있어요. 그럼 3텐 10이 더 싸요. 음, 그래서 상품별로 고객이 유병자냐 아니냐, 건강체냐,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싼 회사가 틀려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고객이 어떤 뭐 간편군인지 건강고지군지 그다음에 연령도 중요해요. 40세까지 싼 회사가 있고요. 그 청년보험이라고 하는 MZ 세대를 커버하는 보험이 싼 회사가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디가 싸다 뭐 아까 말씀하신 롯데나 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위 음, 약간 중소위 작은, 회사라 그런지 약간 저렴하기는 해요. 근데 롯데도 아마 텐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DB는 수술비가 싸요. 그냥
음, 퉁쳐서 수술비는 DB가 싸요. 뭐 이런 식. 그리고 농협 손해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싸요. 여자가 암이 싸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음, 그리고 남자는 또 달라요. 메리츠가 간병인 남자 정말 싸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는 이제 파트너님들이 혼자 찾아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군인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저렴할까요? 라고 저희 백 팀장님이나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몇 개 회사를 요 회사 요 회사가 싸요라고 안내를 드리면 뭐 한두 개만 짜보면 잖아요 그리고 또 손해보험은 연계 조건이라는 게 있어. 어떤 특약을 갖고 가려면 얘를 넣고 쟤를 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암 진단비만 딱 봤을 땐 이 회사가 너무 싸요. 근데 막상 설계를 해보면 연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뭐 배보다 뭐가 더 크다고 싼 게 아닌 게 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뭘 가져갈지 이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회사에 특화된 걸 쪼개 가성비가 좋기는 한데요. 또 거기에 약간의 기본 계약이랑 연계가 묻기 때문에 너무 쪼개도 조금 불편하고 약간 설계할 때 약간 요령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 거는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면 답을 좀 빨리 찾으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백 팀장님 좀 많이 괴롭힌 것 같은데, 거예요. 예, 설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참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설계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옛날처럼 파트너님들이 저희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때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도 안 가르쳐줘. 주민번호 앞자리 아니면 나이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상명일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는데 나이만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설계 하나 해달래. 저희 환장하죠. 왜냐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일반 고지를 기준으로 건강고지 10년까지 있고 간편도 10년까지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어디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는 건지 저희 정말 대대곤란해요. 그래서 음, 요즘은 좀 아예 주민번호를 다 주시거나 파악해 주시거나 그래야 좀 더 정교한 설계. 옛날처럼 가설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저 이거는 같은 조금 경우는 이번에, 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제 보험 새로 가입하시는데, 자기 병력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그 음, 병의원 방문했던 이력 그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 주민번호 그게요. 찍으시, 지난번 우리 줌 세미나에서 제가 어깨 예, 보상력 보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는 예, 저희가 참고용이고요. 그럼 고객이 보험금 청구한 것만 떠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를 하질 않았는데 뭐 30일 이상 투약을 하거나 결정적인 어떤 게 있으면 그거는 고객이 안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맞긴 해요. 그건 보험금 받은 걸로는 확실히 다 받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보험금 청구는 안 했으나 병력이 있는 거는 일단 거칠게라도 물어봐야 돼. 고객이 안 말한 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러게요, 어, 예. 나중에 뭐 실사를 나갔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서로 골라요. 근데 고객이 안 말한 거는 고객이 책임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고지 안 하는 거는 우리한테 발생되기 음,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같은 경우에는 좀 물어봐야 돼요. 30일 이상 투약은 굉장히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네. 질문 들으니까 저도 배우는 것 같고 좋은데요. 네. 일단 준영님 질문이 다른 참여하신 분들 다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어서 저도 일부러 끊지 않고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실제 사람마다 병력이나 보험료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다음번에 이제 또 매니저님과 직접 상담하시면서 하시면 좋은 설계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일단 지금 시간이 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을 이제는 받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과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김영겸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알겠습니다. 1분만 요거 안내 드리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안내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인카 파트너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저희 막 무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하실 때 필요한 거 중심으로 하라고 안내를 드리니까 주변에 또 좋은 분이나 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뭐 상품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실제로 등록까지 했을 때는 소개하신 분한테 상품권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괄호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 이제 그 새롭게 소개하신 분이 그분이 또 이제 코드를 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100만 원 달성 시, 200만 원 달성 시 또 그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평생 지원입니다. 평생 지원이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배우고 싶은 거나 뭐 좀 근본적인 내용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미리 단톡방이나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그 주제를 다뤄볼게요. 그 주제를 말씀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주제를 고민해서 할 텐데 다음 세미나는 12월 1일과 여섯 번째 12월 15일 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재밌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에서 지금 45분 됐으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참여 못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는 분 없으시죠? 공식적으로는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는 분은 한두 개 정도만 더 받을 테니까 자유롭게 방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방을 나가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혹시 신입 네, 질문 한 사원님?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미스터 민수님이요? 예, 트레이닝. 민수님 질문하세요. 예. 네. 지금 암진단비에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정말 보험료가 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부차 암진단 분류표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걸로 보면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옛날 게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왜냐면 그 네.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아주 예전 거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에서 나갔고요. 네. 기타 피부암하고 상피내암 빼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거조차도 일반암에서 나간 걸로 알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러면, 네, 예, 오래된 옛날 계획은 제외하는 암의 종류가 뭐 유사암이다, 소외암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즘 분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암은 사실 연령을 불문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기가 70세예요? 아니면 만기가 80세예요? 아니면 갱신형이에요? 다 괜찮아요. 암은. 그래서 예전 거 갖고 있던 분들은 암은 좀 되도록이면 안 만지시는 게 그냥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책기간 발생하죠. 감액기간 발생하죠. 빠지는 암들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암은 우리가 만지는 게 조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뭐, 유사암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암으로 올라갔던 적은 전혀 없던 거죠. 올라간 적은 없고요. 네, 빠지기만 했죠. 처음에는 2개 뺐다가 4개 네, 뺐다가 요즘 생명에서는 6개까지 빼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빠르게 일찍 가입하는 게 나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암은 뭐 뭐가 빠질까 봐가 아니라 네,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암은. 맞아요. 예. 빨리 알겠습니다.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